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하고 있는 보험, 바로 실비보험. 이 실비보험에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숨겨진 혜택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실비보험에 숨겨진 8가지 꿀 혜택과 함께 여러분의 보험 생활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줄 실용적인 팁들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혜택, 바로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입니다. 실비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연간 자기부담금 한도가 200만 원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말해 1년 동안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여러분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돈은 최대 2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갑자기 큰 병에 걸려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경우에도 여러분은 200만 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보험사에서 전액 보상해준다는 거죠. 정말 든든하지 않나요? 이 혜택 덕분에 우리는 큰 병에 걸리더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비보험이 바로 우리 삶의 강력한 경제적 방어막 역할을 해주는 셈이죠. 두 번째 혜택, 교통사고 및 산재사고 청구입니다. 어라,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답니다.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에 주목해주세요. 이 특약이 있다면 자동차 보험으로 이미 치료비를 받았다고 해도 치료비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중복으로 실비보험에서 또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분들도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 혹시 교통사고가 났다면 자동차 보험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실비보험도 꼭 확인해 보세요. 아 참, 여기서 실무적인 팁 하나 드릴게요. 교통사고 관련 실비 청구를 하실 때는 진료비, 영수증 외에 상대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라는 서류가 꼭 필요해요. 이 서류에는 과실 비율이 명시되어 있어서 보험금 청구 시 필수 서류랍니다. 잊지 말고 꼭 챙기세요. 세 번째 혜택은 바로 치과 치료 보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 치료는 실비보험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죠? 물론 비급여 항목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치과 치료 중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 신경치료 등 우리가 흔히 받는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부분은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아프면 참지 말고 치과 가셔서 치료받으시고 꼭 실비 청구해서 혜택 누리세요. 네 번째, 한방병원 및 한의원 보상입니다.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방치료도 실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2009년 10월 이후 실비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한방치료 중 급여 부분, 예를 들면 추나요법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이전 가입자분들은 한방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세요. 한의원 치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겠죠? 다섯 번째 혜택, 해외 체류자 보험료 환급입니다. 업무나 유학 등의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분들 많으시죠? 만약 해외에 3개월 이상 체류했다면 귀국 후에 그 기간 동안 납부했던 실비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해외에 있는 동안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할 일이 거의 없었으니 납부한 보험료를 돌려받는 건 당연한 권리겠죠? 귀국하시면 꼭 보험사에 문의해서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받으세요.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꿀팁입니다. 여섯 번째는 납입중지 제도입니다. 회사에서 단체 실비보험을 가입해주고 개인적으로도 실비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실비보험을 2개나 가지고 있으면 보험료가 이중으로 나가는 건 물론이고 혜택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니 좀 아깝죠?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납입중지 제도입니다. 개인 실비보험을 잠시 중지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살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특히 2023년부터는 중지했던 당시의 상품, 예를 들어 2세대 실비라면 2세대 실비 그대로 부활이 가능해졌어요. 예전에는 중지했다가 부활하면
그 시점에 최신 실비의 4세대로만 전환이 가능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중지전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더욱 유용해졌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예요. 7번째 혜택, 단체 실비의 개인 실비 전환입니다. 회사를 퇴직하거나 이직하는 등으로 단체 실비보험의 자격이 상실될 때가 있죠. 이런 경우에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심사 없이,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따지지 않고 개인 실비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체 실비는 회사에 다닐 때만 보장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에도 실비보험의 혜택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제도죠. 만약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8번째 혜택은 보험금 청구 기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병원에 다녀왔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실비 청구를 미루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세요. 실비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된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꿀팁이 있습니다. 만약 다른 보험 가입 계획이 있다면 너무 잦은 청구 이력이 오히려 보험 가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진료 서류를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년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있으니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현명하게 활용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실비보험에 숨겨진 8가지 혜택을 알아봤는데요. 여기에 더해 몇 가지 실무적인 팁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요즘 4세대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 많으시죠?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비급여 치료를 자주 받는 분이라면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실비보험은 1년 단위로 리셋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 시점을 잘 활용해서 비급여 청구액을 조절하면 할증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치료를 여러 번 받아야 할 경우 1년 단위로 나눠서 청구하는 식으로 말이죠. 물론 무조건 청구를 안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할증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2023년 실비보험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도 있었어요.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이 개선되었고요. 경상환자 치료비의 본인 과실만큼 본인이 부담하는 과실 책임주의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죠. 이런 변경 사항들은 보험 사기를 방지하고 보험금 지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앞으로 2026년에는 실손보험이 또 한 번 크게 개편될 예정이라고 하니 실비보험 가입자분들은 이런 변경 사항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세요? 실비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품고 있는 효자보험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의 소중한 실비보험을 100%, 아니 200%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은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